안녕하세요. 이루는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높임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가 되면서 이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에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높임 표현 영역입니다. 이 높임 표현의 영역을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면 문법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높임 표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을 공부하는데 높임 표현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지요. 주체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이 있지요. 자,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문장 성분이라든가 품사를 공부해 놓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서의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또는 부사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주체 높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는 건 곧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실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실현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한 깨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요. 두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선어말 어미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자,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것을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주체 높임 특수 어휘를 통해서입니다. 자, 주체 높임 특수 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는데요. 이 주체 높임 특수 어휘는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시다 또는 주무시다 또는 잡수시다, 그리고 주체 높임 특수 어휘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3가지와는 조금 다른 편찬의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다나 주무시다나 잡수시다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계시다는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계시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지요. 주무시다도 역시 마찬가지 주무시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다가 어미이고요. 잡수시다도 잡수시까지가 어간이고요. 다가 어미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요 시들은 절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지요. 자, 얘네는 뭐가 아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 우리가 급하게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시라는 어미가 있으면 무조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착각하고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자, 이때 계시다나 주무시다나 잡수시다의 시들은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가 아니라 어간에 포함되는 것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편찮은 시다는 왜 별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편찮은 시다는 기본형이 편찮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 매개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요때의 시는 그러니까 기본형이 편찮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므로 자, 이때 편찮으시다의 시는 뭐에 해당한다? 높임 선어말 어미에 해당합니다. 주체 높임 특수 어휘이기는 하지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된 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전미사. 전미사 님을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주체 높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자,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이 있고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직접 높임은 주어 또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자, 주어 또는 주체를 직접 높인다는 것의 의미는 자, 예를 들어 보면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하시고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은 우리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할머니라는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구나.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행위를 직접 높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건 직접 높임이고요. 이 직접 높임은 위의 1, 2, 3, 4번을 모두 사용해서 직접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접 높임은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 또는 주체의 신체나 소유물 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주어의 신체나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게 되는 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시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시는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그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옳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교장 선생님의 소유물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 소유물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체 높임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접 높임은 오로지 뭐를 통해서 시라는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만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주체 높임 특수어휘들의 이 꼴들을 통해서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구별할 수 있는지 요 능력들을 점검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주체 높임의 종류, 직접 높임, 간접 높임들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